씨 요즘 고민되는 일 있다면서요? 고민되는 일 있습니다. 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핫하고 또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산 건 또 가격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어쩜 이럴까. 비트코인이요? 한석 씨 투자는 잘 알아보고 했었어야죠.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투자 전문가 정수빈 씨.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16기로 활동 중인 투자 전문가 정수빈입니다. 네, 투자 전문가시니까 투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자는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는 달리 불확실성이 수반된 수익률, 즉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주식, 채권 등을 사는 행위를 뜻합니다. 더 풀어 설명해보자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들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투자라고 해요.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며 공장, 기계, 건물이나 원료, 제품 등의 생산 활동에 돈을 들이는 거예요.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내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바로 투자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해요. 건물이나 상점을 사서 새를 놓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는 농산물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또한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주식과 펀드가 있답니다. 주식과 펀드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식과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과 펀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직접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직접 주식, 채권 등을 구입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투자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돼야 함을 알 수 있겠죠? 반면 간접 투자는 금융투자 전문가를 통해 투자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투자 정보, 상품을 알려주는 대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으로 펀드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주식과 펀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크로플에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아이스크림이 올려진 크로플 장사를 시작해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접 크로플을 굽고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며 이를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힘들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크로플 가게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게와 제가 나눠 받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아요. 이왕이면 바삭바삭하고 쫄깃한 크로플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파는 좋은 가게에 투자하고 싶겠죠? 현실적으로 이런 좋은 가게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크로플 전문가들이 물색해서 투자하고 있는 시장에 동참하여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로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금을 펀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본다고 했으니 직접 투자할 크로플 가게를 찾아 가게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겠죠? 네, 저는 직접 크로플 가게를 차릴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요. 그럼 승우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자신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것보다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듯 오늘 투자 전문가 폴라리스 16기 정수빈 단원님께 좋은 설명을 들어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유익한 정보를 얻고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관해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산 투자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을 구성하여 투자해야 분산 효과가 발생해서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죠.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투자지만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러분이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 정수빈 단원이었습니다.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네요. 앞으로는 좀 신중히 투자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고민이 자꾸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라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투자만큼 중요한 것이 소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16기로 활동 중인 김하은 단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되었어요. 요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의 소비 트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가치 소비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요? 가치 소비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치 소비라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말해요. 소비를 함에 있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요. 과거에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가성비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담긴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린 슈머가 있는데 그린 슈머는 무엇을 생각하는 소비자일까요? 그린이라는 건 보통 환경과 관련이 깊으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린과 컨슈머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환경이나 건강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를 말해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나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 환경 유해 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례를 살펴본다면 생수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라벨 프리, 무라벨 용기에 담긴 생수를 구입할 수 있어요. 또한 배달 플랫폼에서 일회용품 안 받기에 체크하는 것도 그린 슈머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배달 음식 시킬 때 보니까 일회용 용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런 소비 트렌드가 형성될 것일까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20, 30대로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투자하는 돈이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만족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데요. 개개인마다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겠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다 보니 이러한 트렌드가 만들어진 것이죠. 앞에서 그린 슈머에 대해 설명만 해드리긴 했지만 이외에도 동물이나 공정무역, 지역사회 등의 가치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실제 기업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코즈 마케팅이라는 걸 실시해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코즈 마케팅이요?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즈 마케팅이란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 즉 코즈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러한 선한 이미지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코즈 마케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켓컬리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켓컬리는 초기에 과도한 포장을 했었으나 모든 포장을 종이로 바꾸었으며 올페이퍼 챌린지에 참여해 1년간 회수된 종이 박스로 화분을 만들어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사용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코즈 마케팅이군요.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소비 트렌드도 있는 한편 문제되고 있는 소비 트렌드도 있을까요? 네, 플렉스 문화인데요. 10대, 20대는 돈을 쓰고 돈을 쓰며 과시하다, 지르다 라는 의미에서 플렉스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들은 최근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아서 명품을 구매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10대들이 명품 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거나 주위에 자신만 없어서 그 제품을 구매한다 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산다고 따라 사는 모방 소비, 자랑하려고 사는 과시 소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소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소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러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합리적인 소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소비는 쉽게 3단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해요. 유행이나 욕심을 따라가기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물건을 사기 위한 선택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비교하여서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만 지킨다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짓고 선택 기준에 따라 소비하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비 전문가 폴라리스 16기 단원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와 소비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한석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오신 투자 전문가와 소비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한 투자와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오늘 방송을 통해 시청자분들도 신중한 투자와 올바른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폴키즈였습니다. 안녕.